18개월은 18소리가 나서 18개월이고 28개월은 28소리가 나서 28개월이다. 저는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떻게 내 자식 키우면서 저런 소리를 하지 싶었거든요. 저랑 남편은 아이한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부모가 되지 않으려고 심리치료도 각자 오랫동안 받았고 절대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28개월 어때? 매를 사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 민우처럼 28개월 접어들면서 분리불안이 극심해졌거나 새벽깸이 극심해졌거나 악다구니를 쓰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이 극심해졌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이 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8개월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아볼까요? 28개월, 딱 그때가 돼서 애가 이상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아이가 28개월이 힘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26개월인데 왜 이렇게 맵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도 조금 이르게 그 시기를 겪고 계신 걸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는 별다른 거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 친구의 기질이 상당히 순한 기질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달은 그 속도나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서 28개월이 문제야 이렇게 보기에는 학술적으로 근거가 없기는 합니다. 다만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이 시기에 아이들의 마음과 뇌에 다양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먼저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자율성과 독립심이 무럭무럭 성장 중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아주 굴뚝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막상 발달 수준은 그 의욕을 다 따라가지를 못해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아동의 뇌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세련되게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발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떼쓰고 뒤집어지는 거죠. 이 밖에도 부모님들 열받게 만드는 행동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건데요. 그 행동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아이들 마음도 이해해보고 대처 방법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급격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갑자기 다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그림자가 무섭다고 했다가 저기 있는 나뭇잎이 무섭다고 했다가 그리고 카시트를 안 타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평소 잘 하던 것들을 무섭다고 하면서 울고불고 매달리게 됩니다. 이건 아이의 상상력이 잘 발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인데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은 상상력이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하지만 현실과 상상을 완벽하게 구분을 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 3세 무렵 아이들이 어둠과 큰 소리, 어떤 상상 속의 뭔가에 대해서 이전에 없던 강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해야 되는 발달을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 무섭고 불안할 때마다 부모를 향해서 매달리고 안으라고 발작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이때 야 뭐가 무섭다 그래 뚝 그쳐 이렇게 아이를 다그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무섭고 불안한 아이를 더 무섭고 불안하게 만들었으니까 완전히 그때부터는 더 뒤집어지면서 매달리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겠어 이리 와 안 해도 돼 이렇게 회피를 하게만 둔다면 이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적당한 대처가 필요한 건데요. 먼저 아이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알아주세요. 야, 이게 뭐가 무서워?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래, 무서울 수 있지 라고 그 마음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그랬어? 저게 무서웠어? 진짜 무섭네. 이렇게 저게 진짜로 무서운 거다 라고 인정해버리면 그건 진짜로 무서운 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서울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무서운 건 아니야. 하지만 넌 무섭게 느끼는구나. 그 마음은 알겠어.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인 거죠. 어떤 게 무서운 거야? 카시트 무서워. 카시트 타는 게 무서워? 무서워. 무서울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은 민우야, 작은 멍멍이가 이렇게 같이 타면 어떨 것 같아? 어떡해. 좀 안 무서울 것 같지? 응. 그치? 그럼 이따가 같이 작은 멍멍이랑 카시트 타볼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이제 우리가 힘든 거는 이 무서운 상황, 불안한 상황에서
무조건 아이가 엄마 안아 안아 하면서 목덜미 잡아 끌고 매달리고 울고 뒤집어지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덜 고생하면서도 이 두려움과 불안을 표현하거나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다고 한다면 민우야 큰 소리 나서 놀랐어? 무서울 수 있어 라고 말해주고 조금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울음이 잦아들고 엄마 목소리가 들릴 때 요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민우야 다음번에 큰 소리가 나면 귀를 한번 막아봐. 그러면 훨씬 덜 무서워. 이렇게요. 또 어디가 깜깜해서 무섭다라고 한다면 엄마가 손 잡아줄까? 또는 애착 인형 꽉 끌어안아 볼까? 이런 식으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분리불안도 갑자기 엄청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양육자가 화장실을 다시 못 가게 되기도 해요. 이때도 저는 엄마 지금 화장실 갈 거야 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고 엄마 화장실 가서 조금 무섭거나 불안하면 민우야 작은 멍멍이를 꽉 끌어안고 귀를 만져봐. 그러면 한 개도 안 무서워.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이제 카스타 하나도 안 무서워? 대단한데? 그리고 진짜 핵심이 여기인데요. 그 무섭거나 불안하다고 느꼈던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꼭 짚어주는 거예요. 화장실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면 봐봐. 민우야, 엄마 다시 돌아오지? 작은 멍멍이 끌어안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웠지? 이런 식으로 짚어주는 거예요. 또 저기 있는 나뭇잎이 무섭다고 했다면 막상 엄마 손 잡고 지나오니까 어땠어? 한 개도 안 무서웠지?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안전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 모든 게 무섭고 불안해지는 건 정도의 차이가 아이의 기질마다 정말 커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은 자녀들이 이 시기를 정말 맵게 보낼 수 있거든요. 저희 민우가 키우면 키울수록 정말 민감하고 불안이 높은 것 같아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젠가 시리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퇴행인데요. 밤마다 깨서 통곡을 합니다. 미국 소아수면학회 자료에 따르면 2세 전후로 급격히 수면 퇴행을 하는 게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양상이라고 해요. 이 시기에는 아이가 직접 문을 열고 부모를 찾아올 수 있을 만큼 운동 능력도 좋아졌고 낮에 경험한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기도 하고 또 상상력도 발달하니까 침실에 있던 어떤 물건들이 갑자기 무서워질 수도 있겠죠. 이럴 때에는 화가 나더라도 지금 화내면 나는 오늘 잠 다 잤다 생각하시고 조용하고 따뜻한 태도로 그래 괜찮아 엄마가 옆에서 지켜줄게 하고 다시 잠자리로 유도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무서워할 수도 있지만 막 요구를 이것저것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물을 막 10번씩 떠달라고 한다든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한다든지 높게 안아서 자기를 달래라 라고 한다든지 아무튼 부모가 계속 받아주기 힘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계를 설정을 하는데요. 물은 한 번까지 같이 가줄 건데 그 이후에 먹고 싶으면 너 혼자 다녀와. 엄마는 여기서 누워서 기다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나가서 먹고 그냥 들어옵니다. 왜냐면 밖에 어차피 아무도 없고 본인도 심심하거든요. 안아달라고 떼쓰고 오는 거는 그냥 누워서 안아줄게. 엄마가 손 잡아줄게. 이렇게 일관하면서 재우고 있어요. 사실 이 시기에 잠이 틀어지는 거는 그냥 존버가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선배 엄마들한테도 다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학술적인 뭔가를 찾아보려고 해도 되게 특별한 대안책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다시 본인의 침실에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 시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방법인 것 같은데 혹시 뭐 특별한 어떤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 자기가 한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엄마가 해! 라고 했다가 변덕이 죽을 끓듯이 자율성과 의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이 시기 아이들은 독립하고 싶은 욕구와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가서 의존하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맹렬하게 갈등을 한다고 해요. 이때 아이한테 아니야 이건 네가 다 혼자 해야지 라고 너무 독립적인 모습, 자율성만 강조를 한다면 그 또한 별로 좋지가 않고 모든 걸 다 의존하도록 엄마가 다 해주면 그 또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도와주고 적당히 스스로 할 수 있게 두어야 하는 건데요. 일단은 아이가 자기가 하겠다고 한다면 기회는 충분히 주시는 게 좋죠.
설거지 같은 것들 본인이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옆에 조그만 플라스틱 깨지지 않는 그릇들 좀 놔주고 해볼 수 있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하다가 조금 제대로 안 됐을 때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엄마가 해! 또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가 아이들의 감정 조절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이 발달할 기회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차분한 목소리로 알려주시는 거죠. 이거 설거지 하고 싶었는데 어떤 게 잘 안 됐구나. 이래서 속상했구나. 이렇게 감정도 알아주시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려주실 수가 있겠죠. 그릇을 쌓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릇이 무너져서 속상한 거라고 한다면 그릇을 어디에 놓는 거다라고 알려주실 수도 있고, 만약에 그 방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엄마한테 엄마가 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훈육을 하실 거다라고 한다면 그럴 땐 소리 지르지 말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 행동을 포인트로 잡으셔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징징거리고 분노 발작을 하는 이 행동인데요. 이 앞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발작 버튼 눌려서 미친 듯이 울거나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돼,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더 분노를 하면서 막 가지고 있던 물건을 의도적으로 집어 던지거나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얘가 나를 얕잡아 보나? 내가 만만한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 더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아시면은 조금 화가 덜 나실 수 있는데요.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 놓고 성질을 내는 그 대상 있잖아요. 그 대상이 오히려 가장 건강하게 애착이 형성되었다는 의미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표현할 때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너무 무섭고 억압적으로 이 감정을 억눌러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겁을 먹고 떼쓰는 걸 멈추게 됩니다. 이런 억압적인 방식은 당장의 행동 통제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나중에 틱장애, 불안장애, 공격성 이런 심리적인 다양한 문제로 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에게 온갖 짜증을 내고 뒤집어진다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사람으로 느껴져서 이러는구나. 내가 아이의 안전기지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아이의 감정을 받아줄 수는 있지만 행동에는 반드시 한계는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이가 분노를 표현하면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모를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아이가 진정할 때까지 곁에 가만히 머물러 주시되, 아이가 진정하고 나면 하지만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안 돼.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론을 안다고 해서 화가 안 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화가 나고 어떨 땐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때도 있어요. 화가 적당한 수준으로 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난다면 이건 부모님 몸과 마음 중에 하나 또는 둘 모두 아이의 특정 모습을 마주할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다뤘었던 내용이라서 카드뉴스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봐 주시면 머리로는 알아도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내 마음을 좀 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야, 요즘에 그래도 민우 좀 괜찮지 않아? 많이 좋아졌지? 많이 좋아졌지? 그치? 한두 달 갔나? 그치, 한두 달. 그때 정말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나니까 진짜 좀 도약한 느낌이지. 갑자기 확 컸어. 확 컸지. 성장했지. 파이팅. 다음은 38개월이래. 많이 나왔네.